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치평가에 대한 모든 것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가치평가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치평가 공부를 책임질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는 바로 기업의 위험평가, 즉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분석할 때 마주하는 위험들을 재무제표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열정 만수르 학생 진아 씨가 함께합니다. 인사하시죠. 학생 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치평가의 세계에 푹 빠져있는 진아입니다. 교수님, 오늘 마스터 클래스도 진짜 기대되거든요. 준비 완료입니다. 학생 진아 교수님, 오늘 저희가 정확히 어떤 여정을 따라가게 되는 건가요? 블랙스톤 H. 네, 화면에 보이는 6가지 단계를 쭉 따라갈 겁니다. 기업의 당장 내일 생존 문제부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논리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기초 개념, 단기 유동성, 운전 자본, 장기 지급 능력, 그리고 제일 헷갈리기 쉬운 장부 금액과 시장 가치의 차이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핵심만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랙스톤 H. 첫 번째, 위험평가의 기초 개념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로 위험을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요. 어느 정도 정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만 기억하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진아, 두 번째 파트, 단기 유동성 위험평가네요. 당장 눈앞에 닥친 생존 문제부터 보는 거군요. 근데 기업이 내일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청구서들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는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재무 비율이 등장합니다. 화면에 컴팩트하게 띄워드린 공식을 한번 보시죠. 유동 비율, current ratio입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로 나눈 건데요. 엄청 직관적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지갑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10만 원이 있는데 내일 빠져나갈 카드값이 5만 원이다? 유동 비율이 2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반대로 카드값이 20만 원이면 비율이 0.5로 뚝 떨어지니까 당장 단기 채무불이행에 빨간불이 켜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유동자산에는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자산도 포함되잖아요. 만약에 철이 지나서 당장 안 팔리는 악성 재고면 어쩌죠? 급한 빚 갚아야 하는데 안 팔리는 창고 물건만 믿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와, 진아 씨, 오늘 폼 미쳤는데요. 진짜 예리하고 실무적인 지적입니다. 바로 그 현실적인 불안감 때문에 다음 지표가 탄생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당좌 비율, 퀵 레이시오입니다. 이건 앞선 유동 비율보다 훨씬 깐깐해요. 현금화 속도가 느린 재고 자산은 아예 계산해서 빼버리는 겁니다. 오직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진짜 현금이랑 유가증권만 유동부채랑 비교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즉시 가용 가능한 유동성을 보여주는 아주 매서운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스톤 H. 자, 이제 세 번째 섹션, 운전자본과 회전율 지표입니다. 기업의 일상적인 체력,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업활동하면서 현금 사이클을 얼마나 잘 돌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블랙스톤 H. 여기서 재밌는 건 현금이 도는 시간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정리된 3단계를 봐주세요. 첫째, 고객한테 외상값 받아내는 매출 채권 회전일수를 더합니다. 둘째, 창고 물건이 팔릴 때까지 걸리는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더해요. 셋째, 반대로 우리가 부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뤄도 되는 매입채무 회전일수는 뺍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간이 길어진다. 그만큼 회사 돈이 묶여 있어서 단기 자금 압박에 시달린다는 뜻이죠. 아주 논리적이죠? 학생 진아, 네 번째 파트, 장기 지급 능력과 채무 불이행이네요. 단기 생존법은 확실히 알겠는데 그럼 내년 말고 5년, 10년 뒤에도 이 회사가 안 망하고 버틸 수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무를 왔으니 숲을 봐야죠. 단기가 유동성의 영역이라면 장기는 지급 능력, 솔번스의 영역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장기 생존을 보려고 이른바 보상배수라는 걸 씁니다. 화면의 3단계를 보세요. 처음엔 단순히 영업이익, 즉 EBIT로 이자를 낼 수 있나 보는 이자 보상배수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엔 리스료 같은 고정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깐깐하게 따지는 고정비 보상배수로 넘어가고요. 마지막엔 단순 회계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금 창출력인 EBITDA를 기준으로 하는 현금 고정비 보상배수까지 아주 철저하게 테스트 강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블랙스톤 H. 2023년 실제 기업 데이터로 비교해 볼까요? 화면의 표를 보시면 방산기업 RTX랑 소매업체 홈디포가 있습니다. RTX는 이자 보상 배수가 2.37배인데 홈디포는 무려 14.87배예요. 왜 이럴까요?
두 회사 모두 내야 할 이자 비용은 1,500에서 1,600 사이로 비슷한데 홈디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스케일이 24,000을 넘어가니까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홈디포의 이자 지급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학생 진아, 교수님, 5번째 파트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요. 아까 기초 개념에서 재무제표는 정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재무상태표에 찍혀있는 그 과거의 장부금액, 즉 북밸류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블랙스톤 H, 진아 씨 진짜 가치평가의 핵심 딜레마를 찌렀습니다. 장부금액 대 시장가치 파트에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룰 건데요. 화면을 보시죠. 기업 원금 상환 능력을 보는 가장 기본 공식, 부채 총자본 비율입니다. 공식은 아주 심플하죠. 총부채를 총부채와 자기자본의 합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요, 이 분모에 들어가는 자본에 대체 어떤 숫자를 넣느냐, 여기서 엄청난 마법이 일어납니다. 블랙스톤 H. 아까 그 자기자본 자리에 과거의 회계 수치인 장부 가치를 넣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실시간 시장의 평가인 시장 가치를 넣을 건가요? 여러분, 장부 금액은 때로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시간 시장 가격에 기반한 시장 가치 기준 부채 비율로 현실을 점검하는 리얼리티 체크가 필수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실제 데이터로 증명해드리죠. 헉! 화면표 좀 보세요. 2023년 홈디포 장부 기준 부채 비율이 무려 96.99%예요. 이러면 기업이 빚으로 꽉 차서 곧 망하는 거 아닌가요? 블랙스톤, 진정하세요, 진아 씨. 바로 그게 장부 가치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홈디포가 자사주 매입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장부상으로만 자기 자본이 극단적으로 낮아진 거거든요. 자, 렌즈를 바꿔서 시장 가치, 즉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본 밑에 숫자를 보세요. 불과 12.16%입니다. 97%의 파산 직전 기업이 시장 가치라는 렌즈를 끼는 순간 12%의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으로 둔갑하죠. 진짜 재물 레버리지 위험을 판단하려면 그래서 시장 가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블랙스톤 H. 자, 숨가쁘게 달려와서 드디어 마지막 6장 핵심 요약 및 과제입니다. 학생진아, 와, 단기 생존부터 시작해서 장기 지급 능력, 그리고 시장 가치의 중요성까지 정말 눈 뗄 템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블랙스톤 H. 오늘 배운 내용을 화면에 3가지 황금 규칙으로 딱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첫째, 단기 생존은 유동성 지표인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로 확인한다. 둘째,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보상 배수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재무제표의 장부금액 지표는 반드시 시장 가치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과 대조해봐야 한다. 블랙스톤 H, 오늘 마스터 클래스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시장 가치가 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 가격은 매일, 아니 매초 널뛰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얼마나 자주 재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정태적인 회계의 한계와 시시각각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장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진아 씨, 그리고 끝까지 몰입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치평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블랙스톤 H였습니다.